안녕하세요, 자코TV의 자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독일 3사 중에 제가 한 번도 소개해보지 않았던 벤츠사의 E300 4매틱 아방가르드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벤츠 E300은 강남의 소나타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많이 판매됐고 많은 오너분들이 타고 계시는데요, 벤츠는 어렸을 때부터 느낀 건데 오너분들 아니면 아버지가 타는 차량인 것처럼 좀 올드한 느낌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 벤츠 E300 4세대인데요, 페이스리프트된 후기형입니다. 이 모델부터 뭔가 젊은 층도 겨냥해서 아우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벤츠 E300은 보넷 라인이 양쪽에 두 라인이 아주 이쁘게 튀어나와 있고요, 특이점은 다른 차량들은 이 본넷 라인이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 그릴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와서 앞에 조금 돌격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MW, 아우디 다른 차량을 봐도 국내 차량도 마찬가지고 이 본넷의 느낌이 이 라운드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벤츠는 전면과 후면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뾰족하게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라인 있죠, 이게 뾰족하게. 그래서 옛날 벤츠 같은 경우 이게 더 뾰족했는데 차량을 처음 사면 이 번호판을 꺾어서 붙이는 게 좀 묘미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곡선이 졌지만 아직도 이 돌격의 느낌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릴을 보시겠습니다. 그릴을 먼저 보면 예전에 벤츠들이 왜 올드하고 조금 아저씨 느낌이 났냐고 하면 이 그릴이 문제였는데요, 4세대가 오면서 이런 가로 그릴 자체가 심플하게 떨어뜨리면서 아주 날렵하고 이쁘게 해놨고요, 그릴 자체는 아주 멋있고 크고 이 중형 세단에 비해 아주 큰 그릴로 이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이 벤츠 로고. 이 벤츠 로고가 아주 시원하게 크게 잡히면서 어떤 차에도 이 로고만 박아도 이쁘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아주 이쁘게 그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를 보시면 풀 LED 인텔리전스 라이트로 전방 상황에 따라서 상향들을 껐다 켰다 하면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도움 주고 있고, 코너링에 따라서 램프 또한 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라이트의 시야 확보는 아주 잘 되고 있고, 이쪽에 있는 이 두 줄이 데이라이트로 아주 이쁘게 면발광식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제가 조금 하나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방향 지시 등의 부분이 여기에 지금 있는 전구, LED 전구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 부분이 발광되고 있습니다. 이 면발광 데이라이트가 2웨이로 방향 지시등일 때는 번갈아 나왔으면 좀 더 이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라이트는 무난하게 나왔다. 하지만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아우디라든지 BMW B의 디자인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하단부 보시면 안개등은 자리 잡고 있지 않고요, 여기 에어로 다이나믹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공기순환을 역학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넷에 그릴에 되어 있는 이 곡선, 또 여기 밑에 있는 곡선이 차량을 한껏 날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그전 세대와 다르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면부를 보시겠습니다. 옆면부 보시면 언뜻 보면은 벤츠 C 시리즈 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차가 좀 긴 듯한 느낌이 들진 않고 있습니다. 디자인 때문인지 그런지 몰라도 차가 조금 작아 보이는 아담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먼저 휠부터 보겠습니다. 휠을 보시면 스타일은 5 트윈 스포크 스타일로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차량에 아주 깔끔하게 세련미 있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중후한 멋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식인데 15년식에 비해서는 스타일이 아주 이쁘게 자리 잡은 것 같고, 브레이크 또한 벤츠 하면은 정숙성과 안정성이죠. 그거에 맞춰서 브레이크도 제 생각에는 기본 1P는 아니고 2P 이상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겠습니다. 벤츠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이 리피터 부분이 SUV, 세단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벤츠를 GLK랑 벤츠 C 시리즈 그리고 E 시리즈 이렇게 타봤는데 벤츠 차량들은 다 사이드 미러가 조금 작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작게 나왔지만 그래도 거울을 잘 써서 이제 외곽과 내면을 잘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사이드미러 좀 더 커지면 더 이쁘지 않을까, 또 안정성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앞에 휀다부터 이 라인 곡선이 차를 좀 더 날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벤츠를 보고 항상 얘기했던 건데 국내 차량들이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도어 캐치 방식입니다. 이 벤츠는 손을 누면은 문을 열 수 있고 이쪽에 터치식으로 잠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운전석 조수석만이 아니라 뒤에까지 이 네 자리 모두
모두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잠그는 이 터치 방식이 너무 좋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후면을 보시겠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릴 게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후면에도 여기도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을 이쁘게 날렵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바로 이 로고, 벤츠의 이 삼각 로고가 아주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요즘에 제가 아우디 차량을 많이 보고 좀 신차들 많이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 크롬 라인이 LED 라인이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보시면 여기에서도 벤츠는 디자인을 했다는 느낌이 아까 본넷의 이 특이한 구조의 디자인과 이쪽 테일램프도 그냥 밋밋하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이 곡선미와 밋밋한 라인을 이쁘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일램프가 너무 이쁘다고 느껴졌던 게 이전 세대와 다르게 이쪽에 길게 빠진 이 LED 편발광 브레이크 미등이 아주 이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방향지시등과 후방 라이트가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하단부 보시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이 차량은 지금 트윈 머플러로 양쪽에 두 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트윈으로 머플러가 빠져 있지만 이게 머플러 팁이 아니고 이게 디자인이고 이 안에 머플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보셨나요? 제가 이거는 확실하진 않는데 닫히는 거는 전동으로 닫히고 있는데 이 열 때 느낌이 반자동으로 스프링이 놔진다는 느낌입니다. 전동으로 찡 올라가는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느낌이 모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놓는 것 같고 닫을 때만 전동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트렁크 공간은 중형 세단, 준대형 세단, 비교 차량으로는 BMW 5 시리즈, 아우디 A6가 있는데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좁은 것 같지는 않지만 저 안쪽에 특이한 점은 살짝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다는 뜻은 평평한 캐리어라든지 짐들을 놓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쪽으로 길이는 충분하게 넓게 뻗어지고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자, 실내를 보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벤츠가 조금 올드하고 조금 아저씨가 모는 차 같다고 느낀 게 이 실내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련미보다는 조금 중후한 멋, 묵직한 멋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젊다 보니까 이런 느낌은 저와 좀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어 쪽을 보시면 이런 부분, 이런 우드 느낌의 몰딩 부분이 요즘에 나오는 많은 차들은 카본의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우드의 느낌이 조금 올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사선의 스티치, 이런 디자인이 뭔가 제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짝 올드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2015년이면 5년 밖에 안 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디자인이 조금 밋밋하지만 이 메모리 시트 또한 운전석, 동승석 양쪽에 다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살짝 아쉬운 점은 요즘 나오는 중형급 이상 세단은 이런 허벅지 라인을 더 보호하기 위해 여기가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건 없고요. 이 시트는 아까 앉아보니까 옆에와 아주 푹신하게 잘 자리 잡고 있고 크게 디자인의 효과를 많이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2015년을 감안했을 때라도 살짝 디자인이 조금 다른 동급 차량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임원급들, 대표 이런 분들이 모시는 거라서 그런지 이런 색다른 디자인으로 도전하지 않고 중후하게 그냥 멋있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은 이 핸들인 부분인데 핸들이 이 3스포크로 아주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 이 핸들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핸들을 많이 잡는 이 그립 부분은 반 펀칭인지 펀칭 그립으로 자리 잡고 있고 아주 그립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작지만 아주 귀엽게 여기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계기판을 보시면 3원형 디지털 클러스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날로그에 대한 느낌을 더 많이 중시한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느낌으로 왼쪽이랑 오른쪽 표시판과 가운데 속도계 안에 많은 기능들을 전자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기판은 요즘에 나오는 추세 풀 LED 디지털 클러스터 크게 10인치, 8인치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든 것은 벤츠만의 독자적인 느낌인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5세대 이 시리즈를 보면은 요즘 나오는 추세대로 풀 LED 디지털 글라스를 장착해 놨습니다. 그게 확실히 이쁘긴 한 것 같고 옆면에 보시면 HUD는 장착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옵션에 따라 달라지겠는데요.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벤츠 제가 지금까지 많은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차량에는 기어 노브가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 위로 올리면 R, 가운데가 N단, 밑에가 D 그리고 버튼이 P 버튼이 눌리는 게 이 차량을 저도 아까 운전해봤는데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하지 않고 정말 편하더라고요. 방향지시등과 워시액이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 기어 노브가 이쪽으로 빠짐으로써 이 센터페시아 공간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부분을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 부분이 너무 작고 너무 볼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급이라면은 좀 더 좋은 급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방식들이 터치도 안 됩니다. 터치도 안 되고 모든 걸 이 조이 셔틀로 이 조그 셔틀로 다 돌려서 해야 된다는 점이 너무 아쉽고 이 내비게이션이 한 10년 전 차에 있을 만한 상당 디스플레이가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급 차량을 항상 보면 느낀 점이 바로 이 시계. 솔직히 이것만 봤을 때 벤츠만큼 없으면 정말 허접합니다. 하지만 이 벤츠를 박음으로써, 이 벤츠 차량에 탔음으로써 이게 더 고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송풍구는 크롬의 느낌으로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아쉬운 점, 아까 도어와 마찬가지 우드의 느낌이 이 밑에까지 상당히 좀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이 오디오 부분이 이 버튼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요즘에 터치로 많이 나오는데 이 디자인은 조금 아니지 않나. 이쪽 라디오, 내비게이션, 뭐 전화, 뭐 음소거 버튼들이 너무 아쉽다. 2015년을 떠나서 너무 아쉽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그래도 크롬의 느낌으로 잘 버튼을 해놨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 올드하게 만들지 않나. 지금 밑에 보시면 좀 새롭게, 좀 세련미 있게 오토 공주기 버튼이 이렇게 온도 버튼 위아래 업다운으로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이 느낌과 좀 대조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어 노브가 이쪽에 없으면서 이쪽에 수납함이 아주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데 컵홀더 부분도 조금 낮고 좁은 느낌이 들고, 시거잭과 뭐 재떨이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닫았을 때 깔끔한 멋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간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 기어 노브, 이걸로 모든 걸 조절해야 되는데 운행 중에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이게 빠를 텐데 이걸로 하는 게 조금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을 보겠습니다. 이쪽을 열면은 양쪽으로 열리고 있고, 이 수납함 자체는 크게 적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를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썬루프를 열어보겠습니다. 전체 파노라마는 아니고 이 듀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개방성은 아주 시원하게 열리고 있고, 근데 이 가운데 이 턱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천장 강성은 더 보완된 것 같습니다. 커버까지 닫아 보겠습니다. 커버는 롤러 형식으로 잡히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제 생각에는 살짝 망사 느낌이어가지고 햇빛이 완전히 차단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흐린 날씨에도 이 바깥이 다 보일 정도니까 천장 썬팅을 꼭 해야 되는 단점일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공간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과 동급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아우디 S7에는 쿠페형이라서 이 천장에 머리가 닿아서 정말 불편했는데, 이 차량은 중형 세단에 맞게 뭐 준대형급이라고 볼 수도 있고, 헤드룸 공간이 모자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남고 있고 닿지도 않고 있습니다. 특히 썬루프가 있으면 천장이 더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헤드룸 공간을 자리 잡고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다리 공간이 지금 제가 운전했던 포지션 그대로 뒷자리에 왔는데 닿진 않습니다. 닿진 않지만 이쪽을 파놨기 때문에 편하게 이동하는 느낌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의자 밑에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다리를 좀 누를 수 있는 데가 부족하다 느껴지고 있고, 아까 앞에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디자인이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가 컵홀더를 빼기 위해서는 이렇게 홀더를 넣으면 되고, 놓을 때는 근데 디자인이 정말 조금 옛날 올드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차량은 사륜구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가운데 지나가는 축 때문에 이 가운데 턱이 아주 높게 자리 잡고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이 차량은 어린아이가 타더라도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4인승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벤츠의 특이한 점을 하나 설명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전후방 센서 표시 등이 앞에 뭐 계기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차량은 요즘 최신 차량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점은 앞에 전방 소리와 함께 저기 등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뒤에 룸미러로 봤을 때 이 뒤에 후방 감지기가 이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 GLK에서 봤던 게 상당히 눈에 익고 계기판을 후진하면서 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과 앞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게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의 좋은 장점, 안전벨트 매매는 체형에 맞게 이거를 당겨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15년식 E300 포매틱 4륜구동 아방가르드 차량입니다. 가솔린 차량이고요.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기어 노브, 이 조그만 화면에도 어라운드 뷰는 아주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차량에 비해서는 화질이 거의 한 90년대급 화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시스템들은 방향에 따라서 변동되는 이 시스템들, 그리고 이 기어 노브, 기어 노브가 상당히 편합니다. 전 처음 써보는데 이 기어 노브는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을 봤을 때 이 핸들의 감은 저속에서는 살짝 가벼운 느낌이 있고요. 근데 가볍지만 차량이 가벼운 느낌이 아닙니다. 좀 묵직하고 조금 착 가라앉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까도 올 때 운전해 봤지만 느낌이 상당히 좋고, BMW는 조금
조금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이 있었다면 이 벤츠 E300은 살짝 묵직하면서 중후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중후한 느낌. 이게 표현이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운행을 해보는데 이 저속에는 핸들감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속도가 한 번에 쭉 뻗고 나가는 느낌은 아니지만 밟으면 밟을수록 깊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뭔 느낌이라고 해야 되죠? 고속 주행을 하면 할수록 차가 밑으로 깔린다? 지금은 뭐 100km밖에 안 되지만 차가 상당히 묵직한 느낌이 들고 있고 소음 또한 많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후방 센서와 어라운드 뷰가 있으니까 주차에도 상당히 용이하고요. 아쉬운 점은 아까 말해드렸던 것처럼 사이드 미러가 좀 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다 급이 다르지만 BMW 5 시리즈 530i 그리고 아우디 A7, 벤츠 E300을 타봤는데 아우디 7은 뭐 역대급 브레이크였고요. 이 E300 또한 2015년식에 나온 4륜구동의 브레이크 성능으로 브레이크 성능은 아주 좋고 서스는 조금 하드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하기 너무 좋은데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고 이 시트 포지션은 아주 좁게 양쪽 버켓의 느낌이 잘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엉덩이 부분의 안착감도 아주 좋습니다. 아쉬운 점이 조금 있다면 이 허벅지 공간의 그 길이는 프리미엄급 중형 세단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리고 제일 크게 느껴지는 건 이 내비게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비게이션이 정말 작고 너무 아담합니다. 한눈에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느낌이 아니고 아쉬운 점은 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조그 셔틀로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점 좀 아쉽고, 그리고 계기판이 그 운전하면서 재밌는 느낌을 주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깔끔한 멋이 선사돼 있고, 시승을 해봤을 때 느끼는 점은 차주분께서도 그러셨고 제가 느껴본 결과 중형 세단에 맞게 묵직감과 안전함, 왜 독일 3사 중 벤츠를 사람들이 벤츠는 벤츠다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안정감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국산차는 특히 비교할 수 없는 묵직함과 이 핸들의 조향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내 디자인과 이런 디스플레이 기능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 기능들은 새로 나온 5세대를 보시면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일 3사 벤츠 E300 포매틱 아방가르드 모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차량, 멋있는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 마지막까지 이겨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